로사의 책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홍신 작가님의 수필 3편인데요. 첫 번째 작품인 생계형 낭만주의자에서는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낭만을 잃지 않는 생계형 낭만주의자가 된다면 인생이 그렇게 지루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 하셨고, 두 번째 작품인 때로는 한눈 팔며 살아보세요에서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빈틈 있는 사람이 좋고 적당히 한눈 팔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하셨으며, 세 번째 작품인 혼자 누리는 자유는 행복이 아니다에서는 인생을 직선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인생은 곡선이었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인생을 이끌어 주었으며, 각양각색의 생명이 어우러져 명산을 만들듯 각양각색의 인연이 모여 품격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는 세 편의 좋은 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낭만주의자 김홍신. 단풍 색깔이 곱던 어느 가을날, 일행 중에 누군가 첫눈 오는 날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 첫눈 오는 날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면 청춘, 미끄러운 눈길을 걱정하면 늙은이라 했는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러자고 약속했다. 세월의 덕계에 눌려 사는 연식이 제법 되는 사람들이 옛 추억을 한 자락씩 떠올리는 눈치였다. 각자 젊은 시절 첫눈에 얽힌 아릿한 추억이 있을 거라는 어림 짐작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인생에서 낭만이 없으면 불에 없는 물고기 같은 거라고 우기던 소시적 내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언젠가 첫서리가 내리던 날, 운전하며 대로를 달리는데 바람을 따라 대구르르 구르는 파도 같은 낙엽이 장관이었다. 마치 낙엽으로 만든 동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힘주어 밟았다. 자연이 아니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차마 차로 짓밟으며 달려갈 수가 없었다. 뒤따르던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나는 낙엽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 있었다. 사정에 급한 사람의 갈 길을 막았을 수도 있지만 왠지 내겐 낭만의 종소리가 울리는 듯해서 자랑 삼았던 적이 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첫눈이 오는 날 모이기로 했는데 왜 안 오느냐고 했다. 나는 무슨 첫눈이냐고 따지듯이 답장을 보냈다. 괜히 심심하니까 쳐보는 장난이거나 번개팅을 하자는 것쯤으로 생각했다. 첫눈 오는 날 모이자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데 왜 나만 첫눈 온 걸 몰랐는지 확인해 보았다. 새벽녘 서울 일원에 진눈깨비가 내렸고 북한산에 눈이 내려 기상청에서 첫눈으로 인정했다기에 결국 부지런히 약속한 장소로 갔다. 아담하고 소박하지만 맛깔스러운 음식점에 그날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벌주 석 잔을 마시는 동안 우리 일행 말고도 등 뒤에서 첫눈이라느니 첫눈답지 않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첫눈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정도였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다소 눈에 흔적이 남아있는 날이었다. 연인들은 신랑이 있게나 했을 것 같다. 첫눈도 첫사랑 같아서 흔적은 남았지만 모양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 첫눈이나 첫사랑은 아련한 추억의 창고인 것만은 분명하다. 1980년대 초반 MBC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0시의 플랫폼을 진행하던 시절, 해외 취재 때문에 보름 넘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 미리 녹음을 한 적이 있다. 하필 첫눈이 올 무렵이어서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생방송처럼 녹음해야만 했다.
첫눈이 오다 말다 할 경우를 대비해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부터 첫눈치고는 제법 많이 내렸다는 내용, 시내의 거리는 눈이 다 녹았고 응달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내용, 첫눈답게 왔지만 날씨 탓에 금방 녹아버렸다는 멘트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을 해두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술잔을 기울이며 첫눈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젊은 시절의 추억이 거의 비슷했다. 10년 후 1월 1일 오후 1시 정각에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다. 20년 후에 명동의 그 다방에서 첫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꼭 만나되 만약 다방이 없어져도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았던가.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세월이 흘러 약속한 상대조차 잊었거나 약속에 시효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며 결국 추억의 갈피로만 남긴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망각이 살아가는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만약 사랑하던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영화처럼 약속대로 꼭 만난다면 세상사가 더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다. 본디 낭만이란 실현성이 적고 매우 정서적이며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 상태 또는 그런 심리 상태로 인한 감미로운 분위기를 뜻한다. 그래서 문학하는 제자들에게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낭만을 잃지 않는 생계형 낭만주의자가 된다면 인생이 그렇게 지루한 것만은 아니라고 가르친 적이 있다. 아,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나는 언제쯤이나 소박한 낭만을 즐기게 될 것인가. 때로는 한눈 팔며 살아보세요. 강연과 행사 때문에 지방여행이 잦아서 KTX를 타는데 익숙한 내가 기차를 잘못한 것을 안 것은 경부선 수원역에 정차했을 때였다. 오늘 이 시각에 내가 수원역에 와 있다는 건 기차를 잘못한 게 분명했다. 서울역에서 탑승할 때 평소와 달리 탑승객이 적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특실칸에 비치된 신문을 몇 개 고르고 물병도 챙기며 당연히 고속 직행열차라고 생각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문 읽기에 몰두했다. 대전역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기에 신문 몇 개를 모두 보려면 눈동자가 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잘못한 줄로만 생각했다가 승무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야 경로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KTX 중 하루에 몇 편은 KTX 선로가 아닌 수원과 천안을 지니는 경부선 철길로 다닌다는 것이다. 경부선 철길로 달리는 KTX는 35분이 더 걸린다는 것도 알았다. 차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불찰이었다. 갑자기 35분을 손해보았다는 짜증이 올라왔다. 그러다가 얼른 마음을 추슬렸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대전 행사에 늦을 일도 없었다. 오랜만에 옛 정취를 느끼며 창밖 풍경을 즐길 기회였다. 기차를 바꿔 탈 수도 없는 상황이니 차라리 즐기자고 마음먹었다. 고속으로 달리는 KTX를 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흥이 밀려왔다. 단풍이 물든 시골길, 연기 피오르는 농가, 볏짚 묶은 곰포 4.1리지 덩어리들, 철로 주변의 국도를 달리는 자동차와 경주하는 듯한 느긋한 속도, 꼬리를 흔들며 달리는 기차를 쳐다보는 강아지도 정겨웠다. 젊은 시절 무전여행을 다니던 추억까지 떠올랐다. 매사에 급하고 안달하며 사는 나 자신의 성급함을 새삼 생각해 보았다. 인생 상담을 해줄 때마다 좀 느긋하게 사세요. 행복은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뭐가 그리 다급한지 분주하게 살고 있었다. 남에게는 행복하려면 비교법을 포기하라면서 내가 서 있는 줄이 느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았다. 다수의 사람이 오른손 잡이여서 오른쪽으로 몰리는 본능 때문에 왼쪽 줄에 서는 게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그럴듯해서 왼쪽 줄에 서면 오른쪽 줄이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는 한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상대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으면 둔감한 사람 취급을 했고 관공서에서 번호표를 뽑아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직자의 성실성을 탓했다. 내 이런 조급증은 모두 세상 탓이려니 느긋하게 살다가는 빼앗기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더구나 조급증을 부지런한 것으로 착각하며 나를 위로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지인이 조용히 충고했다. 자박자박 한눈 팔며 살아보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앞만 보고 힘차게 걸으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한눈 팔며 살아보라는 말은 생경하기만 했다. 나는 비교적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기에 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바른 척, 청렴한 척, 겸손한 척, 검소한 척을 하며 살았고 잠시라도 한눈 팔면 단박에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알았다. 지인의 충고는 어쩌면 앞만 볼 게 아니라 주변과 발밑도 살펴보라는 뜻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조금쯤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빳빳하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척하며 살아봐야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며 살라는 가르침일 수도 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로 육신이 만들어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들로 마음과 생각이 형성된다. 타고난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는 게 운동이기에 현대인은 부지런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 다단해지면서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이 절실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마음 운동을 하려고 명상, 기도, 정진, 마음 수련 참선을 끊임없이 찾아다닌다. 아등바등 하느라 경직된 마음이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려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조금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믿을 작정을 했더니 이제 나도 한눈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혼자 누리는 자유는 행복이 아니다. 숨만 쉬어도 나이 먹는 걸 느끼는 나이가 되면 세상 만사를 유심히 바라보게 된다. 인생을 직선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인생은 곡선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도 나이 먹은 덕임을 알게 된다.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보면 마냥 좋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산은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다. 그래도 서운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섭섭하기 그지 없다.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 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그만큼 그 상대에게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늦겨울에 홍매와 분재를 선물로 받았다.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는 말에 신경이 쓰였다. 분재를 길러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뿌리를 바짝 말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화분 속의 흙도 옥토가 아니라 영양분이 거의 없는 마사토 같은 것으로 채웠을 게 분명하지 싶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며 꽃을 피운 탓에
꽃이 질 때도 3, 4일 만에 우수수 떨어졌다. 다른 꽃 같으면 오래도록 꽃 구경을 하고 싶었겠지만 홍매와 분재는 빨리 꽃이 지기를 바랐다.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 철사와 비닐 그물망을 제거하고 큰 화분에 분재를 옮겨 양분 많은 흙을 넣고 홍매화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옮겨 심었는데도 홍매화는 몸살을 앓지 않고 싱싱했다. 열흘에 한 번씩 물도 줄 만큼 되었지만 홍매화를 볼 때마다 어서 햇살 좋은 봄날이 오기를 고대했다. 봄이 오면 햇빛이 잘 드는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질 좋은 거름을 섞어 홍매화를 심기로 했다. 홍매화가 제멋대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벌리며 자라게 해주고 싶었다. 행복한 사람은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식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양 내기 위해 가지마다 철사로 조이고 잔뿌리를 쳐내야 잘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 홍매와 분재가 만약 말을 할 줄 안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보나마나 풀어달라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고달퍼도 좋으니 내 멋대로 살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봄볕이 따스해지자마자 나는 홍매화를 햇볕 잘 드는 마당에 옮겨 심었다. 모양이 삐뚤어져도 좋고 꽃이 많이 피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녀석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게 좋을 뿐이다. 30년 넘게 마당 있는 집에서 살면서 때마다 농약을 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애써 참은 덕에 우리 집 마당에는 꽃을 뜯어먹는 벌레부터 취나물 대군까지 먹어치우는 녀석이며 회양목을 갉아먹는 녀석까지 벌레 천국이 되었다. 하긴 그 바람에 마당에는 벌써 나비와 벌이 날아든다. 참새와 까치의 놀이터가 되고 개미 소굴이 된 마당에서 거미줄이 바람 그네를 탄다. 지렁이가 밀어올린 작은 흙돌기를 볼 때마다 서울에서도 시골살이를 즐긴다는 생각을 한다. 홍매화를 마당에 심고 손을 씻다가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홍매화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안달하면서 어째서 나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사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세상사가 나를 묶은 적도 없고 내친 적도 없다. 내가 나를 묶어 끌고 다녔음에도 세상 탓을 했다. 나는 왜 자유로운 자가 되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니 바로 내가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인이 되고 싶은 갈증 때문에 홍매화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마당에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는데 내 마음의 꽃은 피어나지 않은 것인가. 홍매화에게는 자유를 주려고 하면서 가족이나 인연 맺은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되돌아보게 된다. 자유를 상실한 무사람을 거들어주지 못했을 망정 기도라도 간절하게 해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혼자 누리는 자유는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걸 더 늦지 않게 깨닫게 되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